우린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오빠도 어디 가서 돈이나 좀 훔쳐와. 뭐? 영화랑 애니랑 몽땅 시네몽땅. 찜질 여자 하나 남자. 2만 원. 집도 절도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며 어린 우림을 기르는 고운과 한결. 그거 잘 됐지? 그러게 잘 됐네. 내일 같이 갈래? 월세집을 계약해놓고 한껏 들떠 있었죠. 뭐야? 우리 열쇠 받으면 여기다 달자고. 예쁜 거 잘 골랐네. 고운은 우림이를 안고 전단지를 붙이고 할머니 초밥 왔어요. 2만 원 더 주셨나요? 수고비. 팁이야, 팁. 아 괜찮아. 아니야, 받아도. 감사합니다. 한결은 배달 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새끼 전화 계속 안 받아? 내가 해볼게. 오빠, 우리 그 돈 돌려받을 수 있겠지? 못 돌려받으면 안 돼. 경찰들이 찾을 수 있대잖아. 찾을 수 있겠지. 그만 월세 보증금 사기를 당했던 거죠.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음료 나왔다고요.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해 넋이 나가 있던 그때 죄송한데 여기 뜨거운 물 좀 달아주실래요? 또다시 사고가 터졌습니다. 오빠 지금 얼마 있어? 다 해서 5만 원 정도. 치료비랑 입원비랑 해서 30만 원은 나온대. 우림이가 찜질방에서 화상을 입었지만 그들에겐 병원비조차 없었는데요. 사장님, 우리미가 많이 다쳐서 그러는데 저 한 30만 원만 미리 받을 수 없을까요? 내가 배달로 밥 벌어먹고 산 지 5년 됐거든. 근데 갑을 땡기고 중간에 도망간 새끼들이 몇 명인지 알아? 내가 지금 돈 못 주는 건 이해하지? 그런데 난데없이 어디선가 돈을 구해온 한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우리미요. 야간 진료비까지 해서 29만 8천 원이요. 게다가 우리 어디 가지? 웬 빈집으로 우림과 고운을 데리고 갔죠. 가족들은 연락 없으세요? 나 죽기 전에 한번 먹었지. 할머니 불 한번 켜보세요. 나온다, 나와. 아, 잘 됐다. 역시 남자가 있어야 돼, 집에는. 그럼 저 이제 가볼게요. 저기 수고스럽지만 저기 2층 안방에도 불이 나갔거든. 어떻게 안 될까? 사실 이 집은 배달 온 한결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하던 예분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미국으로 여행을 가셨어. 그래서 나한테 집 좀 봐달라고. 그 빈집 냄새가 싫으시대. 할머니 가족분들은? 이 할머니 혼자 사신 지 10년도 더 됐고 가족이 없대. 그래서 내가 가끔 심부름도 도와드리는 친한 할머니야. 우리미도 아프니까 할머니 오실 때까지만 여기 있자. 그 안에 보증금 어떻게든 구해보고. 어? 진짜 이 집 맡긴 거 맞아? 그렇게 세 가족은 근사한 단독 주택에서 살게 됐는데요. 이 집 김치 맛있네. 너무 쉰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쉬었거든? 할머니 음식 잘하시나 봐. 그런데 한결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죠. 근데 저 방은 뭐야? 잠겨있던데. 저기는 할머니 방일걸? 저기는 절대 들어가지 말래. 그리고 한밤중에 일어나 유리창과 방문 손잡이를 닦았습니다. 고은아, 오빠 일어났어? 누구 왔었어? 아니? 아무도 안 왔는데. 진짜 아무도 안 왔어? 뭔 소리야. 그러나 고은은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근데 여행 가시는 분이 회를 왜 시키셨대? 할머니가 우리한테 고맙다고 회 시켜주신다 했었는데 그건가 본데? 진짜? 회도 시켜주셨다고? 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할머니 물건 함부로 손대지 마, 고은아. 우림이 저런 거 들려준 적 없잖아. 뭐 어때?
그럼 2층은 할머니 방이니까 절대 올라가지 마. 절대. 알겠지? 한결이 자꾸만 예민하게 굴었죠.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 돈 없으면 저 진짜 죽어요. 어쨌든 한 달 뒤엔 이 집에서 나가야 하므로 어떻게든 보증금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다다음 달까지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릴 수 없을까요? 아, 너 그 보증금 사기 그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또 와서 미안하다. 형들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 어디서든 돈을 구해야만 했는데요. 할머니 오시면 우리도 나가야 되네. 근데 이 집에서 이상한 냄새 안 나? 잘 모르겠는데. 우물쭈물 대답하던 한결이 화장실을 가다 말고 갑자기 화를 냈죠. 이거 뭐야? 괜히 좀 쳐다보시는 것 같고 이상해서. 오빠, 우리 여기 있는 동안 배지 조금만 바꿔보는 거 어때? 그럼 할머니도 좀 좋아하시잖아. 뭐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 다음 날 아침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저 아줌마 누구야? 아, 복지관에서 나왔대? 할머니 담당하는 복지사. 무슨 얘기했어? 할머니 어디 가셨냐고. 전화도 안 받으셔서 어때? 그리고 또? 뭐야? 취조해? 그때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오빠, 학생 잡았대. 피의자 장현태한테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입으신 분들 고수. 그럼 최소 인원만 들어가려니까 피해 가구당 한 분씩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사기꾼을 만난 고은은 넋이 나가 있었죠. 그 새끼 와이프 명품 들고 있더라. 고은아, 우리 돈은? 우리 돈 돌려받을 수 있대? 얼굴이 칼로 찔렸대. 우리처럼 사기당한 사람이 10번씩이나 찔려. 그래서 돈은 형사가 딴소리 없어? 다 쓰고 남은 게 하나도 없대. 절망은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오기만 했습니다. 오빠, 우린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다시 가서 물어볼게. 있어. 오빠도 어디 가서 돈이나 좀 훔쳐와. 뭐? 그날 저녁 누군가 한결의 배달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났는데요. 그리고 2층에선 악취가 진동하는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앞으로 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홈리스는 9월 15일 개봉을 앞둔 영화인데요. 임승현 감독님께서 단국대학교 영화 콘텐츠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며 제작한 작품이죠. 원래 장르 영화를 좋아하시는 감독님께서는 홈리스도 공포영화로 만들 생각이셨지만 이번엔 장르적인 장치를 빼고 우리들의 얘기를 하는데 집중하셨다는데요. 감독님께서 어릴 때 고은과 한결처럼 집 없이 찜질방을 떠돌았던 경험과 함께 시나리오를 쓰신 김승현 작가님의 이모 할머님께서 고독사를 당할 뻔하셨던 사건을 통해 청춘들의 불안한 현재와 언젠가 닥칠지 모르는 외로운 미래를 담고 있죠. 홈리스는 내 집 한 채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만약 내가 결혼을 한다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감독님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아, 이런 데서 살면 진짜 아무 걱정도 없겠다. 우리 언제 이런 데서 살아? 그래서인지 가출팸의 일원이었다가 가정을 이룬 어린 부부 고은과 한결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우림이 뭐래? 괜찮대? 저는 괜찮은데 관리 잘 안 해주면 종아리엔 흉이 좀 질 수도 있대. 나 진짜 찜질방 같은 데서 더는 우림이 못 키우겠어. 가진 것 없이 거리를 떠돌던 청년들이 이룬 가정은 불안하기만 했죠. 내가 입양 갔다고 했잖아. 사실 나 6살 때 그 집이 갑자기 망했다. 그러다가 새벽에 오줌마려 와서 거실 나왔는데 아저씨랑 아줌마가 현관문으로 도망가고 있더라. 가방 잔뜩 싸서. 난 지 새끼 아니니까. 우리는 우림이 잘 키우자, 오빠. 어린 부부는 우림에 대한 책임감으로 의지를 다지지만
현실은 책임감만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마, 너 꼴이 왜 그래? 그 보증금 사기꾼이요. 그 새끼 잡았는데 돈이 없대요. 담보 있어. 내가 너를 뭐를 믿고 돈을 빌려야 되냐?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불편한 거라고 말하지만 가난이 불편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된다면 어떨까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2015년 가구 단위 조사 시작 이후 무주택 가구가 사상 첫 90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날리는 서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누가 이런 사기를 치는 걸까요? 수도권에 1242채의 빌라를 가지고 있는 일명 빌라왕 권모 씨, 1053채의 빌라를 가지고 있는 김모 씨 등 빌라왕 상위 4명이 가지고 있는 집만 총 4192채라고 하죠. 그런데 권모 씨에게 전세금을 떼었다고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만 70명이 넘고 상습적으로 전세금 사기를 치는 이들에게 정부가 떼인 돈이 7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10% 남짓으로 추산되고 있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데요.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 돈 없으면 저희 진짜 죽어요. 사기꾼들이 수천억 원씩 남의 돈을 떼먹는 사이 누군간 집도절도 없이 길거리를 헤매거나 전 재산이 묶인 채 고통받고 있죠. 홈리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무언가 결핍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잠잘 수 있는 작은 방조차 없어 늘 소음에 시달리는 고은과 한결은 심각한 빈곤과 주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남들 코 고는 소리랑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하나도 없다. 밤이 원래 이렇게 조용했나?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무관심했죠. 죄송한데 제가 다다음 달까지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릴 수 없을까요? 아, 너 그 보증금 사기 그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얼마나 필요한데? 한 100만 원이라도 어떻게 좀. 야, 너 뭐 돈 좀 없어? 야, 돈이 있겠냐? 커플인데 못 도와서 미안하다. 형들이 도움이 돼야 돼. 또한 혼자 사신 지 10년이 넘은 예분 할머니에겐 외로움이란 결핍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초밥 왔어요. 왔어? 빨리도 왔네. 오늘은 2인분 시키셨네요. 누가 왔어요? 아냐. 임승현 감독님은 한결과 고은이 처한 상황을 두고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 지적하시는데요.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누구도 관심 주지 않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홈리스를 통해 무관심에 대한 공포를 전달하고 싶으셨다는데요. 무관심한 태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타인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길 바랐다고 합니다. 한결같이 고운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2만 원 더 주셨나요? 수고비. 팁이야, 팁. 아, 괜찮아. 아니야, 받아도.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조차 한결같이 고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떡볶이 시켰어? 10,000원이야? 예, 형. 저 지금 17단지요. 아, 형, 저도 많이 밀렸어요, 지금. 네, 그럼 제가 갈게요. 한결은 힘든 와중에도 9만 원을 더 준 어린아이에게 돈을 돌려주었죠. 하지만 벼랑 끝으로 몰리자 인의예질 버린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죄책감에 시달리며 양심을 울리는 초인종 소리를 계속 듣게 됐는데요. 고은아, 오빠 일어났어? 누구 왔었어? 아니? 아무도 안 왔는데. 진짜 아무도 안 왔어? 뭔 소리야. 차갑고 매서운 현실 앞에서 죄책감은 자꾸만 옅어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목소리는 높아져만 갔죠. 오빠, 우리 여기 있는 동안 배지 조금만 바꿔보는 거 어때? 그럼 할머니도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고은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고은과 한결이
명백히 죄를 지은 건 맞지만 이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게 감독님의 설명인데요. 오빠, 우린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오빠도 어디 가서 돈이나 좀 훔쳐와. 원래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시네몽땅이 행복할 예정이에요.